우리는 지금 산책에 막 나섰습니다. 우리라 함은 나그네와 동물가족 칠봉이, 팔봉이입니다. 6 아기 강아지들은 아직 먼 길을 나설 준비가 되지 않아 집에 남았습니다. 두 녀석이 보이는 저 지점이 산 길목에서 비해당 오는 산길 극커브 구간입니다. 보통은 나그네가 길동무와 함께 이 길을 내려갈 때 두 녀석이 먼저 앞서서 길 안내를 하곤 했는데, 오늘은 같은 조건에서 우리는 산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칠봉이가 가다 말고 뭔가 땅에서 냄새를 맡습니다. 산짐승의 냄새일 겁니다. 녀석들은 산길목 쪽으로 내가 가는지 알고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여기서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잡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뒤에서 칠봉이가 번개같이 나타나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팔봉이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팔봉이가 나타났습니다. 그저께부터인가 팔봉이의 뒤 오른발이 거동이 불편한 걸 알았습니다. 외상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녀석이 혼자 나돌아 다니다가 어디에 부딪혔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또 이런 추측은 아니하는 게 좋겠지만 지 엄마한테 까불다가 혼이 났을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두 녀석이 어느 정도 가다가 나그네와 거리를 유지하려고 이따금 멈춰 기다리곤 합니다. 이 숲길은 나그네가 이른 봄까지 칠봉이와 팔봉이 같이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삼덩굴, 거의 이게 지금 환삼덩굴입니다. 환삼덩굴이 무성하여 드나들 수 없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 산길을 거의 여름 내내 다니지 않고 오늘 처음 시도하는데, 그나마 사람이 다닌 흔적이 보이는 것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러 사람들이 다니면서 발자국을 남기고, 아주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예치기로 된 흔적도 보입니다. 주변에 풀들도 가을 냄새를 느낄 수 있습니다. 덜어는 말라가고 있고요. 이 일대에는 상국이 많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식물이 상국입니다. 상국 꽃봉오리가 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국은 향기가 매우 강한 식물입니다. 상국보다 약간 고급스러운 냄새가 나는 게 강국이라고 하는데, 이 일대에는 강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미리 핀 상국이 보입니다. 영상이 좀 흐릿합니다. 움직이면서 동영상을 찍어서 화면이 좀 흐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어떤 열매 같은데 분명히 열매 아닙니다. 오배자입니다. 식물에서 자자는 열매를 나타낼 때 옛사람들이 사용했는데요. 방금 그 열매는 열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배자 나무에 집을 짓는 오배자충이라고 하는 벌레 집입니다. 벌레 집인데도 오배자라고 아들 자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지점이 단익이 까다로운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것은 사위질방 열매입니다. 꽃이 지고 난 이후에 사위질방 열매이고요. 산초입니다. 산초가 익어가고 있고요. 산초 열매는 새들이 잘 따먹습니다. 팔봉이와 칠봉이는 화면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걷고 있는 오른쪽에 개울이 있는데, 비가 오거나 여름 장마 동안만 물이 잠깐 흐르다가 이내 말라버립니다. 방금 전에 빨간 잎은 핫살나무였고요. 하여간 이맘때 맨 먼저 물들면서
그 색깔이 가장 화려한 게 화살나무와 그 사촌 회임나무입니다. 꽃향유입니다. 그늘이라서 아직 꽃이 제대로 피지 않은 꽃향유가 보였고요. 이 일대에 약이 되는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면 나그네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과체중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겁니다. 이 열매. 꽃이 지고 난 그 결과물, 잎입니다. 이 식물의 전초를 약으로 하는데 항비만에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 빼기를 원하는 사람은 야생에서 이 식물을 유심히 보았다가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입니다.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둑놈의 갈고리입니다. 아까 항비만에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한 그 식물의 잎입니다. 식물명은 도둑놈의 갈고리라고 합니다. 식물 중에 도둑놈이란 말이 들어간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도둑놈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둑놈의 지팡이를 쓴 너삼이라고 합니다. 그럼 또 식물에 너삼이 들어가는 식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쓴 너삼은 말 그대로 매우 씁니다. 쓴 너삼을 약으로 쓸 때 이름이 쓸고를 써서 고삼이라고 하는데 단 너삼이 있습니다. 단 너삼이 바로 백숙에 잘 어울리는 약재 황기를 단 너삼이라고 합니다. 잠깐 나그네가 이야기하는 사이 동물 가족의 모습이 잠깐 보였는데 칠봉이인지 팔봉이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지금 쩔뚝거리며 걷는 이 녀석이 팔봉이입니다. 제 어미가 먼저 앞서고 팔봉이가 지금 뒤에 따라가는 꼴인데요. 어떤 때 무의식으로 분명히 저 다리가 오른쪽 뒷다리가 아픈데도 엄마를 따라잡으려고 할 때는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을 정상적으로 디디기도 하다가 아프면 또 들고 껑충껑충거리고 합니다. 바닥에는 미리 떨어진 낙엽도 보이고요. 여름 장마에 땅이 허물어진 구간입니다. 이 산길에는 흔한 나무와 흔한 풀뿐입니다. 관심을 둘 만한 그런 식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나그네의 목적은 약용식물 관찰이 아니고요. 동물 가족과 모처럼 여름 내내 들어오지 않았던 이 산길을 그저 가을 산책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식물 이야기는 가능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그랬습니다. 전에도 칠봉이와 팔봉이와 산책을 하면 녀석들은 항상 저들이 잘났다고 앞서 내빼는 바람에 우리는 각자 산책하다가 이따금 마주치고 그러곤 했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인데요. 비가 오거나 장마 때만 물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산길을 따라 쭉 들어가면은 무덤이 많습니다. 이 길 따라 추석 전후에 이 안쪽에 무덤을 둔 후손들이 다닌 흔적이 있습니다. 이제 두 녀석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두 녀석은 나그네가 가는 이 산길을 따라 여기까지 오지 않고 오른쪽 계곡을 따라 올라왔습니다. 나그네와의 거리가 좀 벌어지자 두 녀석이 그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팔봉인데 지금 오른쪽 다리를 정상적으로 걷다가 불편한지 또 뒤 오른발을 들고 있습니다. 저런 상태인데도 녀석은 부지런히 제 어미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놓치지 않고 따라잡고 있습니다. 단지 나그네가 두 녀석을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걸음이 느리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나그네도 쟤들처럼 부지런히 뛰면 따라잡을 수도 있겠죠.
아마 누군가가 무덤을 찾으면서 길 표시로 막걸리 병을 마른 나무 가지에 거꾸로 꽂아놓은 걸 화면에서 보았고요. 댁에서 한 150m 정도 떨어지면 녀석들이 저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저들을 못 따라갈까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땅을 보면은 돼지 놀이터입니다. 멧돼지란 동물은 주둥이가 대단한 무기입니다. 딱딱한 땅도 마구 파헤치고서 그 속에서 벌레를 아마 잡아먹을 겁니다. 그 큰 덩치에 벌레를 잡아먹어서 무슨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게 아니겠죠. 벌레는 그 동물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단백질 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변에 자주 보이는 나무가 감태나무이고요. 이 일대에 물이 고이는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대는 멧돼지의 주된 놀이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를 뚫고 땅에 비친 햇살이 마치 예전 군복 무늬같이 이게 감태나무입니다. 감태나무 줄기와 잎을 화면에 잡아보았고요. 저 감태나무는 한겨울 내내 묵은 잎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식물인데요. 이듬해 봄에 새잎이 나올 때까지 잎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잎이 나오면서 동시에 묵은 잎을 떨어뜨립니다. 바닥을 보십시오. 좀 전에 멧돼지 놀이터가 이 부근이라고 했죠. 땅을 보니까 파헤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두 녀석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데 겨울 건너 산비탈 쪽에서 지금 움직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쪽에 아마 멧돼지가 냄새를 남긴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웅덩이입니다. 웅덩이에 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많은 물을 멧돼지들이 다 먹었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이제 오늘의 나그네가 산책할 목적을 둔 그 지점까지 왔습니다. 여전히 멧돼지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요. 아까 웅덩이를 되돌아서 찍은 것입니다. 여기도 비가 내릴 때 물이 흐르는 물줄기입니다. 왼쪽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골짜기라고 보면 되는데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현재는. 자, 이제 두 녀석이 등장합니다. 그 속도가 매우 빨라서 카메라가 따라 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미개와 새끼개가 여전히 다정하게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온통 멧돼지 발자국 투성입니다. 어느 한 지점을 보여드릴 텐데요. 마치 농부가 무언가를 심으려고 밭을 갖고 놓은 듯한 곳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흔적을 남겼다면 아마 멧돼지가 한 마리는 아닐 것입니다. 무리를 지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흔적을 카메라가 서서히 따라잡고 있는데 때맞춰 비해당 동물 가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무장한 모습입니다. 장화에 군복 바지를 입었고요. 이 군복 바지가 이런 험한 산길을 다닐 때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가시, 덩굴이나 가시가 있는 식물에 찔릴 염려도 없고 햇살이 보석같이 반짝이고요. 그 밑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 화려한 것은 이걸 좀 보십시오. 어떤 특이한 자연의 조형물 같습니다. 누군가가 마치 어떤 동물의 형상으로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벤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가치를 모르고 베었는데요. 저건 자귀나무입니다. 자귀나무는 줄기 껍질을 약으로 쓰는 귀한 나무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온 곳, 즉 행복 충전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칠봉이가
잠깐 나그네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아까 설명을 했는데요. 덩굴 식물이 무성하여 다니기 제일 힘든 곳입니다. 칠봉이고요. 지금 뒤에서 팔봉이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녀석이 비켜가도록 잠깐 나그네가 피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팔봉이의 모습이 등장할 것입니다.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또 다리를 정상적으로 걷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해당에 거의 다 왔습니다. 개울 쪽에 나랑 같이 가야지. 팔봉이가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뒷다리를 지금은 땅에 붙이고 있습니다. 아마 녀석이 부지런히 저 밑, 지금은 정상적으로 뛰고 있는데요. 저 어미 따라 다니느라 설령 다리가 많이 아픈 상태인데도 그 고통을 잊고서 산책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녀석이 비해당 오려는 산 길목 지점까지 먼저 가고 있습니다.